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할 준비가 갑자기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협상은 현 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기시키자면 이전에 같은 푸틴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돈바스의 모든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냉소적으로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격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탄도미사일로 평화로운 도시를 공격하고 주택, 병원, 식량 창고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보다 더 효과적이고 성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인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이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러시아 사회 전체가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과학자들부터 농촌 노동자들까지 모두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즉, 유일한 반전 정당인 야블로코가 금지된 이후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모든 러시아인이 전쟁 지속을 지지하며 이 전쟁의 중단에 투표할 러시아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원령이 머지않았다는 건 분명하다는 걸 아시겠죠?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이 계속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나라들에서 러시아에 전달되는 그런 제안들에 대해 인용하자면 이 제안들은 기이한 성격을 띠며 러시아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푸틴은 자신에게 어떤 제안이 오고 누가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푸틴은 통합 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직접 그리고 통합 러시아당이 결코 헛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왜 푸틴이 지금 이 시점에 모스크바가 협상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지 이미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를 공격해서 국가 두마 선거를 방해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이 통합 러시아 당대회에서 한 연설과 러시아 선정가 자루빈과의 인터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그것들은 효과적입니다. 이 타격들은. 하지만 그것들은 시기적절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것은 우리 전사들, 우리 청년들, 우리 영웅들이 전선에서 그들 앞에 놓인 전투 임무를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시 한번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협상은 전장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형성된 상황에 대한 이런 논리로 본다면 이것은 바로 전쟁을 동결하고 현재의 교전선을 고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의 요구는 그냥 그에게 돈바스를 넘기고 우크라이나 군대를 그곳에서 철수시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직 현장에서 형성된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러시아 연방 외무부 장관 세레지카 라브로프의 발언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오직 자국의 군대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그리고 주목할 점은 새로운 병력입니다. 동원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브로프는 모스크바가 서방 파트너들에게 최고위 급에서 체결된 약속들에 대해 문의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나토 확장 금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 모든 것은 단지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브로프는 또다시 나토에서 누군가가 러시아인들에게 북대서양 동맹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약속했다는 신화와 거짓말을 꺼내 들었습니다. 라브로프는 오늘도 정말로 저는 러시아인들이 이걸 믿으려면 얼마나 멍청해야 하는지 놀랍습니다. 라브로프는 오늘도 이미 여러 번 반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고위급에서 나토 비확장에 대한 의무가 서명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서를 보여주세요. 제발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로 떠들 작정입니까? 누군가가 확인했다고 하는 그 문서를 보여주세요. 그저 말로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라브로프는 왜 서방에서 그게 단순한 선언이었다고 말했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리고 라브로프는 계속해서 서방이 러시아를 속였다고 징징거립니다. 또 속였고 또 배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라브로프가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더러운 러시아에 가한 모든 공격이 사소한 일이라고 러시아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단지 어떤 결과가 있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공세 속도를 높였고 자신있게 특별 군사작전의 임무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와의 대립에서 어떤 전환점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공격보다 더 파괴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민간 도시들을 더 대규모로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푸틴은 아무 심각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공격이 그들의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얼마나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공격받고 있지만 우리는 더 세게 공격하고 앞으로도 더 세게 공격할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재미있는 점은 그 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스스로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민간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푸틴은 이후 상황 악화를 바로 우크라이나 측의 행동과 연관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결정의 결과가 대립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기 시작한 것이 공격을 받기 시작했을 때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멍청한지에 2배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러시아인들은 실제로 긴장이 고조된 것이 우크라이나의 잘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확실히 해둡시다. 만약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만약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만약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단 한 대의 드론이나 미사일도 러시아로 날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공격도 없었을 것입니다. 군사시설에도 민간 인프라에도 공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공격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타버린 정유소나 와일드베리즈 창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인들과 그들의 와일드베리즈 창고, 정유소를 공격하는 것, 러시아인들이 주유소에서 줄을 서는 것 모두, 러시아의 이반들이 신성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어가는 것 역시,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오직 대머리 바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요.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모든 러시아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상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는 9월에 있을 국가두마 선거를 우크라이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간이는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선거 당일에 러시아인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협상을 촉구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공격을 잠시 멈추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복 공격으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 특히 서방 국가들에게 자국 대사관 앞에서 국가두마 선거 당일에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푸틴에게 투표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고 왜 자기 러시아로 돌아가서 푸틴을 지지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푸틴은 러시아인 동원 준비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푸틴은 다가오는 국가두마 선거가 수백만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통합 러시아 전당대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참고로 같은 푸틴이 러시아에서 유일한 반전 정당인 야블로코를 선거에서 제외시킨 직후였습니다. 다음은 푸틴의 인용문입니다. 다가오는 선거가 국가의 안정성과 우리 정치 체제의 성숙함, 그리고 외부의 어떤 위협, 협박,
침략에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침략입니까? 누가 쉬지 않은 러시아를 침략하고 있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러시아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그들의 열망이 전체 국민의 의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은 과학자부터 농업 종사자까지 모든 러시아 사회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전사들이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금 온 러시아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동 집단, 공장, 공업단지, 농업 종사자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과학자들도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들, 자원봉사자들과 지원자들, 우리의 국민 전선입니다. 모든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푸틴이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전쟁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실제로 모두가 전쟁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에게 이 추인 투표는 글쎄요, 통합 러시아당의 권력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에게 이 추인 투표는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보세요. 이 야만적인 존재들, 러시아 이반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서 전쟁 정당을 지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전쟁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러시아인 여러분, 나중에 왜 여러분이 우크라이나로 죽으러 보내지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지하러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푸틴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합니다. 이 국민 투표에서 전쟁을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모두를 징집해서 소위 러시아를 위해 죽으러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웃긴 말이 나왔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정당이 평생 한 번도 헛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합 러시아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한 번도 공허한 선언적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건 정말 웃깁니다. 통합 러시아는 한 번도 포퓰리스트였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한 번도 헛된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통합 러시아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 한 가지만 상기시켜드리자면 8월 열흘 러시아 연방대법원이 로디나 당의 소송에 따라 야블로코 당의 연방 후보 명부 등록을 취소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항소부가 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당 공동 창립자인 그리고리 야블린스키는 이번 사건을 선거제도와 정치적 경쟁의 헌법적 기반에 대한 전례 없는 타격이라고 불렀습니다. 꽤 웃긴 남자이기도 하죠. 러시아에 무슨 정치적 경쟁이 있습니까? 무슨 헌법적 기반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저 바보 지리노프스키가 말했듯이요. 왜 안 웃으세요? 안 웃깁니까?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무슨 헌법이요? 무슨 정치적 경쟁이요? 자, 말씀드리자면 야블로코 당은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의 지속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말합니다. 저 당 치워버려. 그게 뭐가 필요해? 그리고 푸틴 행정부에 가까운 베르스트카 소식통에 따르면 그 당의 후보 등록이 취소된 이유는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공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블로코 당의 지지율이 9%, 거의 9.5%에 달했으며 이는 당이 5%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오히려 모두가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했던 것이죠. 모두가 전쟁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전쟁을 위해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전쟁에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거 전에 보리스 나제진이 반전 의제를 내세우며 출마하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고 이후 그는 유럽으로 도망쳤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한편 VTSIOM의 자료에 따르면 통합 러시아당의 지지율은 연초부터 하락해 4월 말에는 겨우 27.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는 모두가 전쟁을 지지한다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모두가 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단지 모두가 우리는 전쟁을 지지한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군사작전의 지속을 강하게 주장하는 유일한 정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정당에 투표한다면 자동적으로 전쟁의 지속을 지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푸틴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잠시 시간을 벌려는 평범한 시도일 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올해 5월 9일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실제로 붉은 광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했고 퍼레이드가 열리는 날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마자 푸틴은 이미 키이우에 탄도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러시아인들이 자기 영토 내에서조차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결론은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러시아인들은 바로 꺼지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 야만인들이 와서 뭔가 문구를 쓰기 시작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들이 쓰는 것처럼 러시아 만세,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뭐라고 쓰기 시작하고 등등.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아무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마치 기괴한 박물관 같은 겁니다. 보면 거기서 어떤 야만인들이 뛰어다니고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이라고 뭔가를 표현하죠. 그럼 러시아로 가세요. 거기서 뭐가 있나요? 거기서나 의견을 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러시아인들이 아직도 미국 유튜브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들 왜 그러는 거죠? 이건 금지된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이건 적대적인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잠깐 감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 구독도 해주시고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